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그쵸. 예, 우리가 지난 4장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뼈대를 잡아주는 HTML5의 여러 가지 태그들과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던 시멘틱 태그까지 우리가 이제 공간 분할 태그 그리고 div 스팬 태그 시멘틱 태그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제는 이제 그렇게 뼈대를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앞에서도 CSS 스타일 시트를 조금씩 입혀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기초를 다지면서 이제 웹페이지를 좀 이쁘게 만드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이제 기초를 이제 알아볼 건데,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선택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도 물론 알아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 선택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스타일을 입힐 때 선택자를 너무너무 많이 쓰죠. 영어로는 우리가 셀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류들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CSS의 개요입니다. 자, 선택자 해서 셀렉터인데, 자, 스타일, 이렇게 CSS3에서 특정 HTML 태그를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했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헤드 태그 밑에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만들었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태그 선택자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건 H1이라는 거는 제목 태그잖아요. 그죠? 이건 제목 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H1이라는 놈들, 그러니까 태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부 컬러를 블루로 설정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컬러라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속성이 되는 거고요. 스타일 태그에서 속성, 그리고 이 블루는 값이 되겠죠. 항상 무엇이든 이렇게 속성과 값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이미 앞서서 우리가 HTML5의 태그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스타일 시트는요, 보통 이제 CSS로 작성된 코드고,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 시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HTML 파일 안에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 않고 내부에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H1 태그는 컬러를 레드, 그리고 H1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색으로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왜 먹히느냐? 얘는 물론 다른 것도 다 먹힙니다만은 H1 태그는 우리가 얘는 이 웹페이지에서 하나의 영역을 이렇게 하나의 제목 태그로서 영역을 차지하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오렌지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목 글자를 빨간색으로 이제 레드 색깔로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바디 태그에서 이렇게 H1 태그를 적었던 요 놈은 결국에는 색깔이 레드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 그죠? 배경색은 이제 오렌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태그를, 이러한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 시트를 우리는 인라인 스타일이라, 인라인 스타일 혹은 내부 스타일이다 라고 우리는 앞에서 아마 1장이었던가 2장이었던가요? 거기서 우리가 내부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하는 것과 외부 스타일을 만들어서 당기는 것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내부에서 작성하는 것과 외부에서 당기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CSS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앞서서 다 설명했는데 이 표 하나로 아무래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inline 스타일. 그죠? 이거는 HTML 문서 안에서 우리가 스타일 태그를 써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태그 선택자라든지 아니면 뭐 뒤에서 나오게 될 우리가 ID 선택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영역 태그 div 있죠. 그죠? p 태그 문장 태그고 앵커 태그죠. 여기 안에다가 각각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걸 이렇게 삽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넣으면 상당히 가독성이 안 좋죠.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우리가 뭡니까? 스타일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태그를 써서 한몫 묶든지 인라인으로 그죠? 아니면 내부 스타일 시트 말고 외부 스타일 시트 CSS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링크라는 태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인라인 스타일이고, 그리고 외부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CSS를 하나 만들면요. 여러 군데에서 HTML 문서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예, 공통적인 문서라면 말이죠. 비슷비슷한 문서라면, 그죠?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은 이렇게 태그 안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 태그 안에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외부 스타일 시트는 우리가 이렇게 외부로 CSS 파일 만들어서 자, 링크 태그로 자, 이렇게 스타일 시트라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요거에 경로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 이렇게 HTML에 있는 그 파일에 이제 이런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CSS의 내용이 적용이 되죠. 맞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봤고 앞으로도 쭉 갈 거니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제 CSS 즉 셀렉터들의 선택자들의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많이 쓰는 기본 선택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요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성 선택자가 있고 후손 선택자 있는데요. 후손 선택자도 제가 아마 앞선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헤더 밑에 h1 태그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설명도 하고 나중에 실습을 직접 해보면 여러분들이 확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 선택자는 자, 아스타리크 하게 되면 그 HTML 문서의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설명이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태그 선택자는 아까 봤듯이 H1 혹은 P 그리고 앵커 이러한 태그들 있죠. 이런 태그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H1 태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태그 선택자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ID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얘는 샵을 이제 쓰고 그리고 그 해당 태그에는 ID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얘는 우리가 좀 유니크한 거 있잖아요. HTML 문서 내에서 얘는 좀 유니크하게 표식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퀴즈 정답을 맞춘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사용자에게 잘 띄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한 유일한 선택자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스타일 시트를 입히기 위해서는 ID 선택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선택자는 점 클래스 이렇게 우리가 혹은 점 뭐뭐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역시 얘는 이놈은 한 놈이다라고 하나의 태그에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클래스 선택자는 얘는 그냥 그룹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뭐 얘가 라벨이든 아니면 문장 태그 P든 직간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라는 걸 주고 그 이제 분류를 즉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속성을 지정하고자 할 때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성 선택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input 타입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속성들이 있죠. 속성과 값,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있는데, 이거는 사용 예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봐야, 이 부분은, 직접 여러분들이 어떠한 속성에다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변화의 색깔이 아니라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가장 많이 쓰는 한 이 정도는 뭐 많이 쓰니까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되고요. 이제 요것도 뒤에 예제가 나오니까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인지하기가 좋습니다. 말로서 표현한다는 자체가 이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아시겠죠? 손에 익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종류가 참 많죠. 뭐 자손 선택자 또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후손 선택자도 있었고, 그죠? 뭐 그리고 반응 선택자도 있어요. 액티브, 호버. 이거는 마우스가 클릭이 되었을 때, 아니면 이거는 마우스가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뭐 이런 등등이 유사 선택자, 클래스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태 선택자라고 해서 체크됐을 때, 포커스가 갔을 때, enable 사용할 수 있을 때, disable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등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 선택자 이것도 역시 뭐 first child나 last child 또 뭐 nth child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것보다는 진짜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쳐보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튼 그리고 first of type, last of type 뭐 등등이 있고요. 이러한 구조 선택자들, 상태 선택자, 반응 선택자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 같이 쓰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뭐 선택자 종류가 참 많죠, 그죠? 동의 선택자, 링크 선택자, 뭐 문자 선택자, 뭐 부정 선택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같이 쓰고 그리고 여기에 콜론이 하나가 들어가느냐, 두 개가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자, 콜론 기호가 이제 사용하는 선택자를 우리가 보통 가상 클래스 선택자, 유도 클래스 셀렉터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미콜론이 두 개가 붙어 있다. 이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문자 선택자처럼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는 이제 선택자를 우리가 가상 요소 선택자, 즉 유사 엘러먼트 셀렉터라고 흔히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절대적으로 제가 다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쳐보시면서 이론적으로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고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선택자들은 같이 써보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빠르고요. 자,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좀 알아야 되는 선택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선택자, 이거는 HTML 페이지 내부의 모든 태그를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태그 선택자는 우리가 h1이라는 제목 태그, 뭐 p 태그, 뭐 그리고 div 태그,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봤던 태그들 있죠?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것들만 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고, id 선택자는 말씀드린 바대로 특정 id 속성이 있는 태그를 선택을 해서 웹표준의 id 속성은 웹페이지 내부에서 절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하나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나타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 선택자는 말씀드린 바대로 뭐 특정 클래스가 있는 태그를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애매한 말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그룹을 우리가 지어서 한꺼번에 먹이고자 할 때, 이 스타일을 입히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예제를 보면 전체 선택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인라인 스타일, 내부 스타일 시트로 스타일에서 아스타리크 하나 떨렁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H1이고 P 고간에 여기에 어떠한 내용의 태그가 들어간들 글자 색깔, 컬러는 무조건 다 빨간색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은 우리가 컬러가 블랙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레드로 선정을 하고 아스타리크를 먹이면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와일드카드라고 이제 대다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렇게 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전체 선택자하고 태그 선택자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태그 선택자를 한번 보죠. 자, 스타일 태그 역시 썼어요. 그죠? 그런데 H1은 컬러를 레드로 줬고, P 태그는 블루로 줬어요. 그죠?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제목은 당연히 빨간색, 그리고 글자 문장 태그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자, 이제 태그 선택자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속성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쉼표 형태로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룹을 지어 가지고 클래스 선택자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body하고 H1, 2, 3 하고 P 태그는 마진, 페안 마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패딩은 안쪽, 마진은 바깥 여백입니다. 오토라는 값은 알아서 브라우저가 설정해 달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패딩은 안쪽 여백이죠. 그래서 안쪽 여백을 0픽셀을 줬다라는 것은 여백을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은 이제 ID 선택자죠. ID 선택자는 자, 여기 보십니다. 전부 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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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그런데 요거 우리 많이 봤다 그죠? 헤더, 그리고 aside, 요 두 개는 당연히 그거겠죠. 시멘틱 태그가 될 겁니다. 아니면 뭐 div로 해서 id 값을 아니죠. 이거는 id 값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멘틱 태그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헤더라는 id를 가진 놈 누군지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얘는 width를 이렇게 잡아라, 백그라운드는 색상 이렇게 잡아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랩이라는 또 id 선택자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잡고, 얘는 오버플로우 속성으로 이제 넘치지, 그러니까 이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무엇인가 넘치잖아요. 넘치면 이거를 만약에 히든으로 했다 그러면 요렇게 웹페이지에서 잘려서 안 보여요. 스크롤해서 내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aside라는 것은 이제 width를 한 요 정도 200 정도 잡아서, 자, float left로 줬어요. float은 우리가 다음 CSS 속성에서 좀 알아볼 텐데, 이거는 이제 물결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주는, 그래서 좌측으로 물결 흐르듯이 배치를 해달라라는 내용이고, 백그라운드는 이제 블루 색깔로 이제 해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컨텐츠도 역시 컨텐츠는 한 600 이 정도로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플로트도 역시 레프트로 줬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형태로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얘는 그린이 될 것이고, 얘는 어사이드니까 블루로 될 것이고, 헤더는 전체 합치니까 800 맞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레드로 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div 했죠. 그래서 영역 나눴어요. 그래서 id 안에다가 div 태그 안에다가 h1 태그 줬죠. 그죠? h1 태그에서 id 헤더 줬어요.
그래 헤더는 800픽셀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영역 나눴으니까 얘는 백그라운드를 앞에서 레드로 줬어요. 그죠? 마진은 자 0과 오토를 줬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바깥 여백은 그냥 알아서 잡아주고 0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헤더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 태그 200픽셀 요렇게 먹었죠. 그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div 랩이라는 이곳에 지금 같이 영역이 이렇게 안에 두 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자 랩을 아이디 선택자를 한번 봅니다. 랩은 색깔을 넣지 않았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근데 여기에 색깔을 넣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께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튼 이 랩 안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div로 나눴죠. 지금 현재. 그죠?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는 블루가 들어갔고 여기에는 녹색이 들어갔고 얘가 200픽셀이 되겠죠. 맞나요? 200이고 얘가 600이 되고 그리고 ID 태그 헤더 ID 태그는 800픽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서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div 태그 해서 이렇게 우리가 h1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200픽셀만큼까지만 나타내 달라고 했기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만약에 200픽셀을 나타내지 마라 그랬더라면 아마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블록 형태로 쌓인다라는 사실도 아실 거고요. 맞죠?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은 아니고 여기에서 200으로 잡았기에 이렇게 나온 거죠. 됐나요? 예, 이게 바로 이제 ID 선택자가 될 거고요. 근데 ID 선택자를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거는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특정한 태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싶으면 ID 선택자는 웬만하면 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가독성 면에서는 좋다 이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적어 놓고 이거보다 더 많다면 이거 일일이 다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죠?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선택자가 나오는데 자, 클래스 사용자를 한 개 사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select라는 클래스 속성을 지니고 있는 애들. 자, 여기 있죠. 클래스라고 해서 select라고 명칭을 줬어요. 근데 둘 다 li 태그예요. 그죠? li 태그인데 이제 요놈 같은 4개가 li 태그인데 요 두 개는 아무런 클래스 속성을 주지 않았죠. 근데 얘는 요 두 개만 사과하고 오렌지만 클래스 선택자를 셀렉트로 줬죠. 그래서 .select 이렇게 해서 컬러 레드를 줬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사과와 오렌지만 빨간색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클래스 선택자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스 선택자를 여러 개를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자, 스타일 하고요.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가 .item 그리고 .head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id 그리고 id가 아니죠. item 그리고 head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클래스 선택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가지 속성이 다 적용이 돼 가지고요. 글자는 빨간색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뭡니까? 파란색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혼란만 부추기는 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이렇게는 쓰지 않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속성 선택자가 나왔는데요. 요 부분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ID 선택자,
그리고 태그 선택자, 그리고 전체 선택자를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속성 선택자로 넘어가고 후손 선택자, 뭐 자손 선택자, 뭐 등등을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본 선택자들에 대한 실습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